네, 안녕하세요. 설el기입니다. 오늘은 댓글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살에 대기업에 취업해서 30살까지 코인 수익까지 더해서 현금 2억 5천을 만들었는데 4년이 더 지난 지금은 빚만 1,000만 원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월급을 단타로 다 탕진했거든요. 돈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2주 정도 만에 1천 수익이 되었는데 1,000만 원 수익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이 다 없어졌네요. 그래도 다 팔고 안정적으로 하려는데 너무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 이분들이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번 단타를 하면서 돈도 잃어보고 많이 배우고 했던 것 같거든요. 시장을 아무리 잘 읽고 기업 분석을 잘 하고 외국인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모멘텀, 이 추세 추종을 잘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수익이었던 돈을 정말 바로 잃어버리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일단 26살에 대기업에 취업해서 또래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30살에 코인과 주식 투자로 현금 자산 2억 5천만 원을 만든 건 진짜 엄청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4년 전이 지난 지금의 통장에는 빚이 1,000만 원이 남아있는 현실은 다행히도 지금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앞으로 물론 단타로 손실과 심리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회복되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한 사람만의 사례는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30대나 40대 남성 중에 뭐 여성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단타의 유혹 속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돈을 불리려다가 오히려 인생의 몇 년을 잃은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죠. 손가락을 한번 터치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한순간에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투자보다는 도박을 하는 심리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부자들이 특히 자산이 견고하게 잃지 않고 계속 불려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한 내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서히 시간을 두고 복리로 불어납니다. 또 이제 그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래도 연에 한 5에서 7%만 벌어도 만족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마인드로 항상 철두철미하게 투자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았던 돈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주변에서 또 많이 보고 또 다짐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도 항상 단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식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들어가야 하는 용기가 지금인가 지금이니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시도도 해봤는데 진짜 고수들은 돈을 먹긴 하는데 저는 결과가 항상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 보통 투자로 처음에 잘 풀리는 사람들은 특히 20대 후반에 이제 돈이 모이는 순간에 자신의 선택을 항상 과신하거든요. 20대 후반에 자산이 2억 원을 넘어가면 사람은 스스로를 이제 다른 계급이라고 착각하기 쉽고 월급이 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천만 원을 벌어본 경험이 생기면 현실 감각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20년도 21년에 시장 전체가 상승하던 시기에 이제 내가 잘해서 번 거라는 착각을 했던 분들이 많죠. 이제 운이 좋았던 결과들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시장의 희생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착각은 돈은 다시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수익이 좋아서 영원히 좋을 것 같은 마음에 막상 2억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그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더 큰 욕심을 부르게 되고 이제부터는 5억으로 가고 10억으로 가야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이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개인에게는 단타라는 가장 위험한 도박판을 열어버립니다. 단타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특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단타의 본질은 확률 싸움인데 큰 수의 법칙에서 이제 베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미세한 가격 차익을 노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의지를 배려하지 않죠. 가격은 뉴스나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고 또 심리를 보면서 그리고 전 세계 금리 환경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일반 개인이 승리할 확률은 극도로 낮죠. 일반 개미들이 시나리오를 짜면 얼마나 짜겠어요. 또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의 80% 이상이 단타 거래를 반복할수록 수익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많이 거래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고요. 거래 횟수가 늘수록 수수료와 세금이 누적되고 심리적인 피로도도 증폭합니다. 결국 냉정함을 잃고 충동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단타의 위험은 실패보다 습관이 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돈을 잃는 데에도 현실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데, 당장 증권 계좌의 숫자가 줄어나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 맛봤던 뭔가 크리티컬한 도파민의 영향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손실을 확정하는데도 별 생각이 없게 되고 멍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실패하다가도 한두 번 이제 성공하면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환상이 생기지만, 이제 이게 결국 실패하면서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가 생기고 결국 빚으로 이어지고, 단타로 잃은 사람 중 상당수가 원금을 회복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이 손실이 커지면서 빚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박의 패턴이고, 단타의 진짜 무서움은 또 돈이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단타를 계속 하다 보면 돈보다 더 무서운 걸 잃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신적인 여유와 자기 통제력입니다. 주식창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열어보고 뉴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서나 출근길이나 지하철에서도 늘 머릿속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을까,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뿐이죠. 그리고 이게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아내와 대화할 때나 남편이랑 자녀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뭔가 영혼이 빠져 있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더 큰 문제는 일상에 대한 무감각화인 거죠. 이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숫자만 떠오르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성취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수익을 내야 살아있다는 감정이 생기고 손실이 나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이게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인 중독 현상이고, 사실 주식시장의 본질은 불확실성인데, 내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매매 기법이 잘 맞아 들어갈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법칙이 항상 잘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24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낮아지는 게, 이게 사실 좋지 않은 매크로 환경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아이러니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또 언제는 고용이 좋지 않고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시기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 애널리스트라도 단기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단기 변동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심리와 유동성의 파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난다긴다는 전문가들도 다 틀리는 시장에서 단타를 하는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 이 파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그런 시장 변동성에 반응하면 사고팔기를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매수는 고점이고 매도는 저점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그리고 시장은 개인이 포기할 때쯤에 반등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수많은 개인이 나는 왜 늘 반대로 가는가를 자책하고, 근데 그게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단타 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제 넘게 생각을 얘기하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는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주식시장, 투자시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젊었을 때 억대 연봉을 벌더라도 그 돈을 지키지 않고 다 써버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연봉을 유지 못하고 다시 적자 구조로 들어왔을 때 그동안 썼던 돈을 꾸준하게 지켰더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지만, 돈을 지키는 법을 몰랐기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진짜 고수들은 단타로 수익을 내면 그 중에 70-80%는 안전한 자산 배분으로 돌리고, 다시 남은 원금이나 조금 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으로 돈을 더 투자하긴 합니다. 결국 이런 지점에서 많은 30대 직장인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경제적 자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한 번 번 돈보다 매달 꾸준히 남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단기적인 성공 사례에 열광하고, 누가 코인으로 10억을 벌었다더라, 누가 단타로 1억 벌었다더라, 그러나 그 뒤에 결말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잠시 빛났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단타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또 생각해보면 솔직히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매수 매도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만 대부분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다른 사람들도 사니까 이것만 좀 먹고 나오자 했던 불나방으로 빙의했던 진입이 손실로 이어지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손절을 또 못합니다.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잃은 돈을 복구하려는 심리에 사로잡혀서 더 큰 금액을 베팅하고, 지속적인 얘기지만 정보 과잉 속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유튜브나 커뮤니티나 리딩방 등 각종 정보가 넘쳐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후행성 정보이거든요. 이미 가격에 반영된 뉴스로 거래를 하면 항상 늦게 되죠.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공식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 이후에 그 해당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장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를 줄이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TF나 인덱스 투자처럼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면 단기 변동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률 목표를 정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매매 횟수를 10회 이하로 줄이거나 매수 전에 최소 1주 정도는 고민하고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빠른 결정은 감정적인 데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시간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건데, 장기 투자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복리는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억 5천에서 빚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돈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되셨으면 좋겠고,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의 자유라고 보고, 지금 빚이 있는 사람도 잃은 사람도 모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순환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벌 생각보다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이 진짜 부자의 시작이고,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자기 절제와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 교훈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지켜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